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예기치 않게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그녀를 지지하는 대신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재회했고 남자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하기를 클릭하여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사랑에 대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김은지는 항상 가족을 꾸리는 꿈을 꿔왔습니다. 32세의 그녀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존경받는 회사에서 안정적인 회계사 직업, 도심의 아늑한 아파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고 지금은 5년 차 남편인 이지훈과의 겉보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매번 음성으로 나오는 임신 테스트기는 은지에게 큰 타격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는 인생이 그녀에게 엄마가 되는 기쁨을 선물할 것이라고 믿으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은지는 이상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달랐고 무언가가 변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또 한 번의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개의 분홍색 선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신의 배를 껴안으며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을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어떤 이름을 지을지, 엄마로서의 삶이 어떨지.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훈과 이 소식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이 순간이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깜짝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며 보냈습니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의 재료를 구입하고 분위기를 내기 위한 향초를 사고 심지어 작은 선물도 준비해 포장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은지는 멈출 수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기쁨으로 빛나는 눈, 환한 미소, 어쩌면 몇 방울의 행복한 눈물까지. 그토록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곧 늘어날 것입니다. 테이블이 세팅되고 초가 켜지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은지는 정성스럽게 차려입었고 그녀의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양성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는 작은 선물 상자가 테이블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리며 지훈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은지야, 집에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에 있어요, 여보. 그녀가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방에 들어섰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로맨틱한 광경에 놀라 멈춰섰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가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에요. 그녀는 그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그녀가 흥분을 간신히 억누르며 재촉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선물을 풀었고 임신 테스트기를 드러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손에 든 물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기대에 차 그의 포옹과 키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마침내 은지를 올려다봤을 때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불신. 이게 무슨 의미지? 그가 임신 테스트기를 혐오스러운 것처럼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그의 반응에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훈 씨. 제가 임신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고 은지는 남편의 비난하는 눈빛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 애야? 지훈의 질문이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은지는 뒷걸음질 쳤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당신 아이죠. 누구의 아이겠어요? 지우는 쓰라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날 바보로 취급하지 마, 은지야. 우리는 몇 달 동안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내 아이일 리가 없어. 지훈의 말은 은지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녀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녀를 그렇게 끔찍한 일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지훈 씨, 제발요. 은지가 눈물이 고이며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이 아기는 우리의 아이예요.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 하지만 지훈은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 말마다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쟁이, 누구랑 날 속였어? 당신 상사, 아니면 직장 동료. 은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밤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제발 들어보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절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 아기는 당신 아이예요. 우리의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귀먹은 사람에게 하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지훈은 질투와 불신에 눈이 멀어 그녀의 말을 믿지 않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빠르게 고조되었고 지훈의 비난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은지의 절박한 호소도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분노의 폭발로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와는 살 수 없어. 내 집에서 나가. 은지는 얼어붙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어요. 여기는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더 이상 아니야. 지훈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이 말과 함께 지훈은 아파트를 나갔고 뒤에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쓰러져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을 담아 준비한 저녁 식사는 테이블 위에서 식어갔고 촛불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분 만에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짐을 가방에 쌌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토록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가방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돌아와 모든 것이 악몽이었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을 때 은지는 이제 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앞날이 불확실한 채로 그녀는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알고 있던 삶에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은지는 가방의 무게와 찢어진 가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임신한 채로 집도 없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작은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기를 위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를 위해 그녀는 계속 나아갈 힘을 찾을 것입니다. 은지가 그 순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고통스러운 끝이 실제로는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그녀를 자신도 모르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맞서게 하며 결국에는 그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과 충만함을 찾게 할 것입니다. 은지가 집에서 쫓겨난 후 며칠은 감정과 어려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녀의 제한된 저축으로 도시의 허름한 동네의 작은 방 하나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공간은 작고 우울했지만 적어도 머리 위에 지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피난처의 안전은 취약했습니다. 은지는 방을 유지하고 임신을 관리하려면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취업 시도는 닫힌 문과 그녀의 상태를 언급할 때마다 받는 불승인의 시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힘든 아침, 은지는 거울 앞에 서서 피곤한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 위에 놓였고 임신의 첫 징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가야. 그녀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돌볼 방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녀는 다시 한번 이력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모든 필요한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날 그녀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번잡한 거리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건물 벽에 기대어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친절한 목소리가 그녀를 정신없는 상태에서 깨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가씨? 은지는 고개를 들어 나이든 여성의 걱정스러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 여성은 진정한 걱정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은지가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은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설탕을 섭취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커피를 나누는 동안 은지는 이 낯선 이의 친절함에 압도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에 깊게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은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이든 여성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내 아가,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지는 않아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 말은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해져서 은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은지의 상황에 감동을 받아 그녀에게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청소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익숙했던 사무직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약간의 불안함을 안고 은지는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손에 대걸레를 들고 야간 근무로 사무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었고 시간은 길었지만 은지는 그것을 구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청소용품은 그녀에게 메스꺼움을 일으켰고 육체적인 노력은 그녀를 빠르게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강한 소독제 냄새 때문에 그녀는 심하게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고 땀에 젖은 채 은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앉았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의 약함 속에서 그녀의 이전 삶에 대한 기억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편안했던 회계사 일, 아늑한 아파트, 지훈과 함께 있다고 믿었던 사랑.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마치 갑자기 깨어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은지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녀에게 의지하는 무고한 생명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녀는 근무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은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나 아기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몇 년 전에 포기했던 취미 수공예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팔곤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위험한 아이디어였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남은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은지는 기본적인 보석 제작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밤에는 청소 근무를 마치고 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작품에 온 마음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과 주말 지역 시장에서 그녀의 작품을 팔았습니다. 조금씩 그녀의 평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디자인과 작품의 품질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수공예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우아한 여성이 그녀의 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지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심에 있는 유명한 부티크의 주인인 한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비평적인 눈으로 작품들을 살펴보며 여러 개의 목걸이와 팔찌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군요, 아가씨. 마침내 소연이 은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은 신선하고 독창적이에요.
내 가게에 당신의 작품 몇 점을 전시하고 싶어요. 은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소연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으로 돌아온 은지는 흥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뚜렷한 곡선을 보이는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보이니 아가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해내고 있어. 우리는 잘 해낼 거야. 그러나 운명은 은지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 일을 하러 갔을 때 그녀의 상사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그녀의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은지는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을 때 이 타격으로 그녀는 주요 수입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격 상태로 건물을 나와 목적 없이 도시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건물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입구의 간판에는 여성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은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접수원이 친절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고 자리에 앉도록 안내했습니다. 몇 분 후 은지는 정윤아라는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그녀의 이야기를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은지 씨,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정윤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겪으셨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여성지원센터는 은지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받았고 임신에 대한 의료 지원을 받았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정서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녀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여성 쉼터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수공예 사업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연의 부티크에 전시된 작품들은 빠르게 팔려나갔고 곧 은지는 다른 상점들로부터도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그녀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소셜미디어에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은지의 배가 커져감에 따라 그녀의 자신감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몇 달 전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두렵고 절망적이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은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오후 쉼터의 공동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을 때 그녀는 뱃속에서 강한 발차기를 느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지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이 세상을 상대로 하는 거야, 아가야. 그녀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여기 있어 너를 보호하고 사랑할 거야. 우리는 함께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어. 은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녀를 위해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기쁨과 기회를, 다른 일부는 고통과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모든 전환점마다 은지는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힘의 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녀 자신의 더욱 강하고 탄력적인 버전으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 후 몇 달은 은지에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사업 르네상스는 그녀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소연의 부티크에서의 판매는 다른 유명 상점들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의 디자인은 지역 패션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은지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것이었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은지가 새로운 목걸이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을 때 첫 진통을 느꼈습니다.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그녀는 여성지원센터의 정윤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윤아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은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에게 민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팔에 안았을 때 그녀는 가슴이 전에 없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 내 사랑.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민호와 함께한 첫 몇 달은 감정과 도전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은지는 성장하는 사업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밤을 한 팔로 민호를 흔들어 재우며 다른 한 팔로는 보석을 디자인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지원센터의 여성들은 그녀의 선택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중요한 미팅이나 배달을 해야 할 때 그들은 번갈아 가며 민호를 돌봐주었습니다. 특히 정윤아는 은지에게 가까운 친구이자 모성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은지는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첫 번째 기회를 주었던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은지야, 순자 할머니가 그녀를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그리고 이 아이가 네 아기구나. 흥분된 은지는 순자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고 몇 달 전 만났던 그 두려워하던 젊은 여성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 안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단다. 순자 할머니가 은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길을 찾았다니 정말 기쁘구나. 이 우연한 만남은 은지에게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던 그날부터 그녀는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모두 극복해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은지에게 또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그녀의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은지 씨입니까?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제가 은지입니다. 그녀가 궁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지훈 씨의 변호사입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 지훈이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아이의 공동 양육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고 전문적인 어조로 계속 말했습니다. 은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훈이 어떻게 감히 지금 나타나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버린 아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끄는 은지는 행복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심지어 지훈조차도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삶을 위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재운 후 은지는 정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변호사의 전화와 그녀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해요 은지 씨, 정윤아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고 이겨냈어요. 당신은 이것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정윤아와 여성지원센터의 법률팀의 지원으로 은지는 이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알았지만 아들과 함께 만들어온 삶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지역 수준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수도에서 열리는 신진 디자이너 박람회에 초대받았는데 이는 그녀의 경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가오는 법적 폭풍 속에서 은지는 일과 아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매일 밤 민호를 재우기 전에 그녀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랑,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너를 보호하고 사랑할 거야. 우리는 함께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어. 은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우주가 그녀를 위해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고통과 도전을 가져올 것이고 다른 것들은 기쁨과 예상치 못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모든 전환점마다 은지는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힘의 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더욱 강하고 탄력적인 자신으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후 몇 달은 은지에게 감정과 도전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사업 르네상스가 기대 이상으로 번창했습니다. 수도에서 열린 신진 디자이너 박람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디자인은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섞어 패션 업계의 주요 인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훈과의 법적 싸움이 그녀의 정서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모했습니다. 법정에 가는 매 방문, 변호사와의 매 회의는 그녀가 그토록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특히 긴장감 높은 법정 심리 후 어느 날 오후, 은지는 목적 없이 도시의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녀를 지훈과 데이트하던 시절 자주 가던 작은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은지야, 정말 너니? 그녀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인 김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본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준호야, 그 은지가 놀라고 기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방금 도시로 돌아왔어. 그가 대답하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중앙병원에 자리를 잡았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과의 결혼, 임신, 버림받은 일, 그리고 그녀의 투쟁과 승리에 대해. 준호는 귀에 깊게 들었고 그의 눈에는 이해와 은지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너가 강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은지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어린 시절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룬 것, 그건 정말 놀라워. 이 말은 너무나 진실되게 말해져서 은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진정으로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나 극복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은지와 민호의 삶에서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 민호를 돌봐주었고 법정 심리에 동행해 주었으며 그녀의 사업의 모든 작은 승리를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편 지훈과의 법적 싸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은지는 불안과 결의가 섞인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판사 사무실에서 봉투가 열렸을 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훈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람,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보이는 무언가. 은지는 한편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지훈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 은지야.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제발 민호를 알아갈 기회를 줘. 은지는 내면에서 감정의 폭풍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지훈에게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투쟁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진 부분은 원한이 더 많은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알 자격이 있어. 은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내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너 없이 삶을 만들어 왔어, 지훈 씨. 만약 그 일부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이후 몇 달은 섬세한 균형 잡기 행위였습니다. 은지는 감독회 방문을 허용했고 지훈이 민호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움으로 지훈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들과의 관계를 쌓는 데 헌신적이었습니다. 한편 은지와 준호의 관계는 계속해서 꽃피웠습니다. 둘 다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민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이는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를 재운 후 은지와 준호는 그녀의 아파트 작은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도시가 그들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고 부드러운 여름밤 바람이 은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은지야. 준호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은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다른 부분은 그것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널 사랑해. 준호가 감정에 북받쳐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널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 너를 보면서 네가 어떤 강하고 놀라운 여성이 되었는지 보면서 그저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 은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나.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아파트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성지원센터의 정윤아였습니다. 은지 씨, 정윤아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센터로 와주셔야 해요. 상황이 발생했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은지는 준호에게 사과하고 여성지원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주 홀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정윤아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센터의 주요 쉼터에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밤을 보낼 안전한 장소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은지 씨. 정윤아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나요? 은지는 여성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서 그녀가 얼마 전까지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 작은 방에서 울며 보냈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또한 자신 안에서 발견한 힘,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한 걸음씩 자신의 삶을 재건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연민과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고 희망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안에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은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사업 르네상스는 그녀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원이 있었고 그 자원을 그녀가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그녀가 정윤아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르네상스를 단순한 보석 브랜드 이상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 여성들에게 수공예를 가르치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윤아의 눈이 그 아이디어에 빛났습니다. 은지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후 몇 주 동안 은지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는 작업실의 일부를 교육 공간으로 바꾸어 센터의 여성들이 보석 제작과 다른 공예품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한소연과 그녀의 패션업계 인맥의 도움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주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깨지고 절망적인 상태로 왔다가 목적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은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이 삶을 재건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은지는 긴 시간 일하며 협동조합의 요구와 자신의 보석 라인,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지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지가 협동조합에서 워크숍을 감독하고 있을 때 지훈이 민호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훈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은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호를 데려왔어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서 이룬 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은지 씨. 정말 대단해요. 은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훈이 그녀의 성취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과거로 인해 상처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알아요. 지훈이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해요. 바보였어요, 은지 씨. 질투와 불안으로 눈이 멀었던 바보였죠. 은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준호와 함께 쌓아가고 있는 관계 이후에 그 말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준호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고 갑자기 멈춰 섰고 잠시 동안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지는 지훈에서 준호로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민회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아들의 삶과 협동조합에 의존하는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은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마침내 인생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쓸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마지막 한 가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용서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은지는 지훈에서 준호로 그리고 다시 지훈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민호는 상황의 복잡성을 모른 채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며 여성들이 만들고 있는 화려한 목걸이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봐봐. 민호가 지훈을 작업대 중 하나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민호의 순수함이 순간의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은지는 아들이 그토록 흥분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꼬마야. 지훈이 민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내 엄마는 항상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지. 준호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은지에게 다가와 그녀의 등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위로하는 존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일어서서 은지와 준호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은지 씨. 정말 영감을 주는군요. 지훈이 민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곧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안 은지는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그가 머물러 그녀가 그 없이 만든 삶을 더 많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가 떠나기를 바랐고 그녀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재운 후 은지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녀에게 합류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지훈을 거기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어? 혼란스러워요, 은지가 인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고통, 배신감을 기억하는 내 일부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민호와 함께 있는 모습,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얽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하지만 나는 또한 네가 지훈과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 민호를 포함한 역사. 널 압박하고 싶지 않아. 단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한 지난 몇 달은 정말 원더풀했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다시 신뢰하는 것이, 실수를 하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준호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얼마나 강한지 기억해, 은지야. 넌 이미 그렇게 많은 것을 극복했어. 어떤 결정이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어. 이후 며칠은 은지에게 감정과 성찰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훈, 그녀의 아들의 아버지, 그녀의 첫사랑이 있었고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 그녀의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녀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와 깊고 진실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딜레마 속에서 르네상스 협동조합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합류하여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지는 일에 몰두하며 다른 이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디자인 워크숍을 감독하던 중 은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소연이었습니다. 은지 씨 친애하는 한소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멋진 소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자 기억하세요? 그가 르네상스의 콘셉트에 매료되었어요. 전국적인 확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싶어 해요. 전국에 워크숍을 열어 수천 명의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은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기회였고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많은 책임, 민호와 떨어져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제안이에요, 한소연 씨. 은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친애하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해요. 이런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모든 선택지를 계속 저울질했습니다. 르네상스를 확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민호와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개인적인 상황을 해결할 시간도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은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명확성이 필요했고 그녀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민호를 정윤아에게 맡긴 후 은지는 도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울창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첫 번째 기회를 준 순자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치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두 팔을 벌려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아, 우리 아가.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 들어와.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현관에 앉아 꽃향기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은지는 순자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의 귀환, 준호와의 관계, 르네상스, 확장 제안에 대해. 순자 할머니는 귀에 깊게 듣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이야기를 마치자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을 신중히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그녀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만난 그 겁에 질린 젊은 여성에서 지금의 너까지 정말 긴 여정을 걸어왔구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도전들을 너는 극복했고 이제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아들과 지금 네가 돕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는 다른 종류의 결정에 직면해 있어. 순자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과 성취로 이어질 길을 선택하는 문제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되기도 해, 내 아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순 없어, 은지야.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줄 수 있지.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하지만 머리도 잊지 마. 사랑은 중요해, 그래. 하지만 네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중요해. 올바른 결정은 네 자신과 내 꿈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일 거야. 은지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은지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거실에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훈, 준호 여성지원센터의 정윤아 그리고 한소연. 여러분을 여기 모신 이유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지가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한소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소연 씨, 르네상스를 확장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그것이 많은 여성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한소연은 미소 지으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은지 씨.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은지는 정윤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윤아 씨, 르네상스 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돕는 여성들의 니드스를 당신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적인 포옹과 함께 그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지는 지훈과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남자는 기대에 차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 은지가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민호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제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 최선의 부모가 되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체념이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준호 쪽으로 돌아서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새로운 호메를 찾았어요.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손가락을 얽었습니다. 준호야,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가 제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가족으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놀라움과 행복이 뒤섞인 차에 빛났습니다. 은지야,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야. 그가 은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눈에 띄게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지만 커플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은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성이에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찾았다는 게 기쁩니다. 다만 앞으로도 민호의 삶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민호의 아버지일 거예요. 은지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듯이 민호가 낮잠에서 깨어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모여있는 어른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민호야, 기억나니? 엄마가 가족은 때때로 변하고 커진다고 말했지.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커질 거야. 은지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 삼촌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살 거야. 내게는 두 번째 아빠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해? 민호는 준호를 바라보고 그의 아버지 지훈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과 지혜로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빠를 2명 갖게 되는 거예요? 대박! 민호의 웃음소리가 방에 남아있던 긴장감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은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의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확대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민호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동안 은지는 발코니에 서서 한때 그녀를 가장 낮은 순간에 보았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같은 도시가 그녀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인생과 사랑에서도 말입니다. 르네상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 단어를 음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녀 사업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났고 이제 다른 여성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입술에 미소를 띠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은지는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향해, 그녀의 미래를 향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인생이 던져주는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항상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 결단, 그리고 약간의 믿음만 있다면 어떤 여성이라도 다시 태어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몇 달은 은지와 그녀의 가족에게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르네상스의 확장은 절정에 달했고 전국 여러 도시에 새로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정윤아는 상임이사로서
재단을 연민과 효율성을 겸비한 방식으로 운영했고, 이는 은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은지의 가정생활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그들과 함께 이사를 왔고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있었지만 곧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는 그의 말대로 아빠 2명을 갖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고, 준호와 지훈 모두 아이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확대 가족 지훈 포함 새 집의 정원에서 바베큐를 즐기고 있을 때 르네상스의 성공으로 은지가 자신에게 선물한 집. 은지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릴 앞에서 민호가 말하는 무언가에 웃고 있었고, 지훈은 아이가 연을 날리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정윤아와 한소연은 재단의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준호가 음식 접시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인생이 얼마나 많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너는 모든 걸 디서브해, 은지야.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잖아. 오후가 지나갈수록 은지는 지훈이 약간 멍한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호가 이웃 아이들과 놀러 갔을 때 그녀는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 그녀가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최근에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도왔는지 내 인생으로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은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계에서 학대적이었던 남성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해왔어요. 지훈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남성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지원 그룹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은지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놀라움,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약간의 향수. 그거 정말 훌륭해요, 지훈 씨. 당신이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고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르네상스가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재단의 미션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가능성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정윤아 씨와 한소연 씨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들이 다시 그룹에 합류하면서 은지는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르네상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의 르네상스로 목적을 찾고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몇 주는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르네상스의 확장은 은지가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워크숍 개설을 감독하고 재단의 미션과 가치가 각 새로운 지점에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그것이 많은 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지만 지속적인 출장은 점차 그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준호가 그리웠고 때로는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힘든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밤 은지는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말하며 소파의 자리를 권했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잘못했나요? 준호가 그녀의 지속적인 부재에 지쳐버린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에 대해, 민회에 대해, 르네상스에 대해,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은지는 숨을 멈추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일을 그만두고 싶어.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일제로 르네상스에 합류하고 싶어. 은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당신은 의사로서의 일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그걸 포기하라고 요구할 순 없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요구하지 않았어, 은지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르네상스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봤어. 그리고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 게다가 그가 윙크하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출장 갔을 때 민호와 집에 있을 사람이 필요하잖아.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이 없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야, 은지야. 삶에서도 일에서도. 그날 밤 준호 옆에 누워 은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던 그 끔찍한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과 목적으로 둘러싸인 이 순간까지 그녀는 두려움에 맞서 싸웠고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들을 극복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잠에 빠져들면서 은지는 운명이 그녀를 위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고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할 시험. 태양이 지평선 위로 막 떠오르려 할 때 은지는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윤아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급박했습니다. 은지 씨, 지금 당장 센터로 와주셔야 해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뭔가가 일어났어요. 당신이 직접 봐야 할 일이에요. 가슴이 뛰는 채로 은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여성 지원 센터로 향했습니다. 준회계는 상황을 설명하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윤아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윤아 씨? 은지가 내면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정윤아는 조용히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고 은지를 향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아침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러 센터에 왔어요. 그녀의 이야기, 은지 씨, 그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은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윤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임신했을 때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는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했죠.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아무것도 없이 내버려 두었어요. 은지의 등줄기를 한기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정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있어요. 그녀의 남편 이름이 이지훈이에요. 은지 주변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고 마치 발 아래의 바닥이 모래사장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정윤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성이 서류와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 사람 맞아요, 은지 씨. 그리고 더 있어요. 정윤아는 잠시 멈추고 계속할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에요.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조사를 해봤는데 지훈 씨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은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훈, 그녀의 첫사랑이자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한 것처럼 보이던 남자.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녀는 어디 있나요? 은지가 마침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정윤아는 그녀를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소파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25살을 넘어 보이지 않았고 임신 중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은지는 그녀의 눈에서 몇 년 전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가 부드럽게 말하며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은지예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어요. 박소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매 말 한마디가 은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야기는 정말로 그녀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유혹했고 그들은 빠르게 결혼했으며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는 그녀를 불륜으로 비난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은지는 압도적인 감정들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충격, 고통, 분노, 그리고 소연과 지훈이 상처 주었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여성들에 대한 깊은 연민. 소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은지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소연 씨,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끔찍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지훈 씨는 이번에 벌을 받을 거예요. 소연을 정윤아의 돌봄 아래 두고 은지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며 이 새롭고 고통스러운 정보를 처리하려 했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와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준호와 민호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을 보고 준호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방에 가서 잠시 놀아줄래? 엄마가 준호 삼촌이랑 이야기 좀 해야 해. 민호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간 후 은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걱정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그가 어떻게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알아요. 은지가 목소리가 감정으로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준호야. 더 많은 여성들을 다치게 하도록 놔둘 순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와 함께 할게, 은지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후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은지는 준호와 르네상스의 법률팀의 지원을 받아 지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 5명의 여성들이 더 있었고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으며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민호에게 미칠 영향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감정들과 싸우는 동안 은지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소연이었습니다. 은지 씨, 친애하는. 한소연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에 대해 방금 알게 됐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은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당신을 만나기 전에 한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잠시 저를 위해 일했어요. 그를 해고했는데 그 이유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고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우리 가족에 대한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친애하는.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로운 모든 발견은 더 깊은 기만과 조작의 심연을 열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은지와 준호는 그들의 선택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민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먼저 지훈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같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그들은 지훈을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걱정 없는 미소는 은지와 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그들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소연에 대해, 다른 여성들에 대해, 한소연 씨 회사에서의 사기에 대해서도요.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패배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절망의 혼합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죠.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 민회에게서 저를 멀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에요. 은지는 가슴이 천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한때 그녀가 사랑했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했던 이 남자가 괴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은지가 눈물이 흐르려는 것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수할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고백할 거예요. 당신이 상처 준 여성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정말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를 보여준다면 민호의 삶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지훈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은지는 준호에게 기대어 모든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민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감정에 북받쳐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해, 은지야. 사랑으로 그에게 말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줄 거야.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가족으로서.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사랑과 지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날들이 어려울 것임을 알았지만 또한 그들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은지는 이 폭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회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의 인생의 한 장을 마침내 닫고 지훈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다른 여성들을 돕는 기회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지고 있던 무게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힘이 한 남자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녀는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8장, 진정한 르네상스 지훈에 대한 폭로 이후 몇 달은 은지와 그녀의 가족에게 감정과 변화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지훈은 자수하여 모든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스캔들이 되어 르네상스와 은지를 주목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처음에 은지는 이 스캔들이 재단의 명성에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학대와 배신을 극복하고 다른 여성들을 돕는 조직을 만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부금이 증가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르네상스 센터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지와 준호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호야, 사랑하는 아들, 어느 날 오후 은지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준호, 민호가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 왔지?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어른들도 실수를 하고 잘못된 일을 한단다.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 아빠가 그가 잘못된 일을 했어. 거짓말로 몇몇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은지의 마음이 그 질문에 아팠습니다.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가 실수를 했어. 아주 큰 실수를.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말하고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럼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어요? 민호가 아래 십수를 떨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이 시점에서 개입했습니다. 민호야, 네 아빠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 위해 잠시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그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놀라게 하며 그는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준호 아빠도 가버릴 거예요? 준호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꼬마야, 난 어디 가지 않아. 어디? 항상 너와 네 엄마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그날 밤 민호를 재운 후 은지는 준호의 팔에 안겨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잘 해냈어, 은지야. 준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엄마야. 은지는 고개를 들어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동안 그녀의 반석이 되어준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은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준호야,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천천히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지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자신의 입술에도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야. 당신과 민호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걸 공식화하고 싶어요. 준호는 그녀를 깊이 키스했고 행복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내 사랑. 1000번이라도 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친밀한 행사였고 그들의 집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민호는 반짝이는 눈으로 반지를 들고 왔습니다. 정윤아와 한소연도 참석했고 순자 할머니와 여성지원센터의 여성들도 은지에게 두 번째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은지가 준호를 향해 걸어갈 때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까지 그녀를 이끌어온 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장애물, 흘린 모든 눈물, 절망의 모든 순간이 그녀를 지금의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약을 교환할 때 은지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 감탄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우정, 상호 지지, 깊은 이해에서 태어난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